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저희 정권 지르기 정영훈 카이스트 원자력 교수님을 모시고 저번에 MBC랑 여당 쪽에서 어,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 월성 원전 네. 지하수에서 검출이 되었다. 해서 굉장히 공포 마케팅을 했는데 그게 왜 공포 마케팅인지 어떤 게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좀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 어, 원전 MBC나 어, 그 여당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한 건가요? 일단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뭐 발견됐다. 뭐 네네. 충격적이다. 그리고 기준치를 뭐 18배를 초과했다. 네네. 주민들에게 위협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는데요. 네. 뭐 과도한 공포가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을 좀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네. 그 지하수에서 월성 원전 지하수라는 것은 월성 원전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물들을 이제 수집하고 처리해서 이제 배출을 하기 위한 뭐 일종의 장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서 삼중수소가 발견되었다는 것 자체로서 문제를 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고요. 네. 왜냐하면 그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게다가 여기는 중수를 이용하는 원자로이기 때문에 삼중수소가 뭐 경수로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발생합니다. 네네. 그래서 정상적인 운영 중에도 삼중수소가 배출이 되고 있는데요. 네. 다만 문제는 뭐냐? 주변으로 나가는 삼중수소 양이 너무 많으면 건강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레벨 근처까지도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 양을 아주 작게 무시할 정도로 작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내보내는 과정에서도 주변 지역에는 영향이 없을지 몰라도 내보내는 그 출구, 배수구라고 하죠. 네. 거기에서 영향이 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쉽게 말씀드려서 그 앞에서 누가 뭐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든지 뭐 바닷물을 마시진 않겠습니다만은 뭐 사람에게 네. 전달이 될 경우 배수구 네. 바로 앞에서도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농도를 규제를 또 하고 있어요. 네네. 양과 농도를 규제하고 있는데 지금 배출 기준의 18배를 초과했다라는 것은 농도 이야기입니다. 네네. 게다가 이게 잘못 적용한 게 뭐냐 하면 밖으로 나가는 물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농도를 네. 안에서 발견된 물에다가 적용을 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뭐 차가 도로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주차장에 세워놓은 걸 가지고 이 주정차 위반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네, 그렇죠. 가야 되니까 네. 배출이란 건 나가야지 일어나는 행위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지 않은 것에 기준을 적용해서 18배라고 해서 마치 기준을 초과한 것이 나가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민들이 과연 안전한가예요. 네, 맞습니다. 만약 거기에 우려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발전소를 다 세우고 원인을 규명을 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다 없애야 될 문제겠지만 네네. 지금 주민들의 소변 시료라든지 네. 주변 우물에서 의 관측하고 하는 농도 등으로 봤을 때 주민들에게 가는 방사선 피폭량이 대략 한 0.6 마이크로시버트 1년에 네네. 0.6 마이크로시버트라는 것은 우리가 엑스레이를 한번 저기 촬영을 하면 대략 50에서 100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의 피폭을 받습니다. 네네. 100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의 피폭 엑스레이면은 거기에 한 100분의 1 정도 수준인 거죠. 네네. 0.6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 모든 먹는 음식에는 방사성 물질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삼중 수소도 들어있고 네네. 그 카본 14, 탄소 14라는 것도 들어있고 네. 탄소 14는 우리가 또 저기 동위원소 분석해서 얘가 몇천 년 전에 어떤 유물이다 뭐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게. 네. 그리고 뭐 칼륨이라는 것도 있고 뭐 폴로늄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가는 삼중수소나 뭐 탄소 14 네. 이거는 자연에서도 만들어지는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모든 먹는 것들에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어서 우리가 바나나를 하나를 먹는다라고 하면 대략 한 0.1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의 피폭을 받습니다. 네네. 거기에는 이제 칼륨도 들어있고 네. 탄소 14도 들어있고 하기 네. 때문에 받는 피폭량이 있어서 그걸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으로 봤을 때 0.1 마이크로시버트. 네. 그렇다면은 주민들이 받고 있는 0.6 마이크로시버트 내외의 피폭량이라 하면 네. 우리가 바나나 6개를 먹었을 때 우리 몸이 받는 양과 네. 같다는 거죠. 아, 네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비교를 해드린 거고 네. 아마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우리가 먹는 바나나에 무슨 방사능이냐 네.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을 거고요. 네네. 원전에서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삼중수소로 인한 피폭이 네. 내가 늘 먹고 있는 바나나의 피폭과 같다? 네. 이것 좀 이상하지 않냐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상식 차원의 네. 반응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상식이 사실은 과학적인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네네. 그렇습니다. 그 괴리가 있어서 그래요. 네네. 말씀 주신 거에서 지금 굉장히 이 대부분 이제 저희 국민분들은 이런 원자력 반사능 관련해서 지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뭐 20만 베크럴, 뭐 몇십만 베크럴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다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도 참 우리나라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네네. 국민들이 방사선을 그냥 모르고 사시면 제일 좋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네. 가져도 잘 굴러 네. 가도록 네, 하는 게 맞습니다. 제일 좋은 건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 원자력 안전기술원도 있고 원자력 네. 안전위원회도 있고 우리 국가 조직들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원전 주변에 살더라도 내가 속속들이 다 그걸 계측하고 돌아다니고 감시하고 하지 않더라도 네. 나를 대신해서 국가가 위임한 사무를 맡아서 하는 어떤 공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는 신뢰가 있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텐데요. 현재 뭐 신뢰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건 내가 스스로 알아봐야겠다. 네. 그런 차원이 된 것 같고요. 네네. 이왕 그렇게 됐다면은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다. 네. 그냥 뭐 시버트, 베크렐 이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쓰던 네. 칼로리나 뭐 킬로그램, 뭐 살 뺄 칼로리를 먹으면 안 되고 뭐 살을 얼마 빼려면은 몇 칼로리 정도 식단을 해야 되고 밥 한 공기가 몇 칼로리고 하는 거는 대략 감을 갖고 있잖아요, 주민들께서. 네네. 국민들께서. 방사선에 대해서도 그 정도의 감만 갖춰지면은 이제 그냥 뉴스 나오는 걸 그냥 척척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몇 베크렐 그럼 뭐 그 정도구나. 네. 몇 밀리버트 비교해 봤을 때 그게 문제가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것은 스스로도 판단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저희 화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조금 원시적인 방법이긴 한데 말씀하셨듯이 멸치를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 네, 화면 좀 민망하네요. 이게 멸치를 고추장도 같이 갖고 오셨나요? 네. 드시려면 지금 고추장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 말입니다. 고추장 들고 왔어야 되나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국물 멸치인데 이러면은 MBC가 얘기한 20만 베크럴이 멸치당 1g이지 않습니까? 멸치 1g당 20만 베크럴이지 않습니까? 멸치 이제 1g 그게 생멸치요. 생멸치로 네네. 뭐
1점 몇 g인데 뭐 약간 1g 내외예요. 네네. 뭐 그 정도면은 뭐 마른 멸치로는 1g이 채 안 되겠죠. 네네. 그래서 1g 정도면은 지금 주민들이 받고 있는 1년치 피폭량과 같습니다. 1년에 이제 네. 멸치 뭐 한 마리, 뭐 많으면은 뭐 한 마리가 1g이면은 좀 작은 멸치겠죠? 네, 생멸치가 기본적으로 네, 2g 정도 합니다. 생멸치가 2g 정도 되고 뭐 네네. 멸치 한 마리 정도 뭐 네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네. 마리냐 두 마리냐 그거는 뭐 진짜 뭐 아, 무의미한 논쟁이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지원 씨가 권지현 간사라고 저희 같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그 권지현 간사가 지금 멸치를 지금 계속 화면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좀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MBC에서 권고한 그 방사능을 직접 설치해 보겠습니다. 섭취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맛있네요. 네, 그 멸치 안에는 폴로늄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폴로늄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방사성 동위 원소예요. 그래서 네네. 폴로늄 섭취로 인한 피폭량이 뭐 멸치 한 1, 2g 정도면은 주민들 피폭량, 네. 연간 피폭량과 이제 동등하게 되는 거고 생물학적으로 같은 양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삼중수소하고 이 멸치하고를 비교를 할 수 있는가? 네. 충격적이다. 네. 때로는 좀 충격적이지만 사실을 처음 이제 접하거나 받아들일 때는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또 지난해 보면 이게 일본 원전에서 네. 오염수를 방출했다고 하면서 근데 그게 오염수가 삼중수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언론에서 말하는. 주로 삼중수소죠. 네. 그쵸. 예. 근데 저는 그런 표현 자체가 더 이제 공포감을 유발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뭐 후쿠시마 이쪽 문제는 반일 감정하고 같이 엮여 있어서 좀 더 벽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음. 후쿠시마에 있는 오염수는 처리를 완전히 다 한 오염수가 있고 처리를 아직 덜 한 오염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는 거는 일단 그걸 저장을 해놓고 있는데 나왔던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삼중수소는 물이기 때문에 물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물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뭐 굳이 분리를 한다 그러면 아주 미량을 분리를 해내는 것은 가능하겠어요. 그거 뭐 백만 톤 규모를 처리하는 데는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러니 삼중수소 정도만 주로 남아있는 처리된 오염수라면 이거를 해양으로 방류를 했을 경우 영향이 없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때 이제 방류를 하겠다는 농도가 대략 리터당 6만 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 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물을 방류하는 그 물을 1년에 365일 동안 하루에 2리터씩 내가 하루에 마시는 물은 모두 그걸로 그리고 밥을 우리가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물을 섭취를 하죠. 생수로 2리터를 마시진 않지만 음식으로도 들어오고 뭐 여하간 그 물 전체를 그걸로 해서 마신다고 해도 한 0.8mSv 정도 피폭이 이제 되는 거죠. 네네. 엑스레이로 치면 한 8번 정도 촬영하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식수 기준 혹은 일반인 선량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기준을 맞춰서 그쪽에서 해양 방류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기대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서 그 해양 방류에 대한 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우려보다는 실제 미칠 영향이라는 것은 뭐 지극히 미미해서 없는 수준과 다름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실관계 자체를 과학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검증을 거친 뒤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언론사들이 사실상
위험한 아마추어들이 전문 간부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포 마케팅으로 그냥 어떻게 그냥 숫자가 높아 보이니까 그냥 그걸 대중부 분들에게 이거 위험하다, 이거 무서워해라 라고 뭐 공포 네. 마케팅을 하는데, 그게 전문가분들은 지금 언론 매체나 이런 수단이 한정적이다 보니 대형 매스미디어에서 다루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해 해명은 쉽지 않고 정말 황당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이런 멸치 비유가 잘 먹혀서 이게 네. 워낙 잘 마케팅이 돼서 좀 많은 이해하기 분들이. 쉬우셨던가요? 그러면 그게? 네네. 네. 네.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멸치를 제가 직접 먹은 이유도 건물치는 0.05g 정도 섭취하면 그래 되는 거군요. 하여튼 그런 걸 좀 쉽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참 다행이고요. 네네. 이래서 일단 이 월성 문제는 네네. 자, 대전제로서 과연 주민들에게 현저한 위험이 네. 미쳐지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현저한 위험이 다가올 위험이 있는가, 거기에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현재로 봐서는 일단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고, 설령 현재보다 2배, 3배, 4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같은 뭐 이제 무시할 만한 수준 영역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전제로서 주민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은 전혀 우려할 바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려할 수준이 안 된다라는 것은 서로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한수원의 그런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는가, 이걸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이걸 주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혹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곧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크게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뭐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은 현재로서도 없고 앞으로도 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좀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정말 전문가분들께서 본인 전문가 영역에서 그냥 열심히 막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정말 좋을 건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안타깝고요. 오늘 이렇게 긴 소중한 시간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훈 카이스트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